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21일 월요일 두 번째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2장을 끝냈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3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매트릭스를 활용을 해서 행렬을 활용을 해서 처음에는 쉽게 시작을 하지만 이제 3장 뒷부분에서는 조금 중요한 이론들을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쉽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루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엘지브라 하는 대상은 대수하는 대상은 그 스칼라랑 그 다음에 벡터 그 다음에 매트릭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칼라 원래 우리 아는 거고 벡터는 사실 이제 배웠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매트릭스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은 대부분의 모든 이론을 벡터와 매트릭스로 설명을 하거든요. 당장은 매트릭스를 우리가 왜 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우리는 이제 선형 대수학이니까 원래 리니어한 이슈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선형적인 이슈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형적인 이슈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들을 우리가 풀 때 딱 이제 모르는 것이 n개인데 식이 n개 있는 딱 유니크한 솔루션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의 경우는 사실은 손으로 다 풀 수가 있어요. 손으로 다 풀 수가 있는데 시스템이 너무 예를 들어 모르는 거 100개인데 식이 100개야. 이런 식이야. 이러면 이제 손으로 푸는데 한참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매트릭스 시오리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매트릭스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행렬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배우면서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는 어떤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잖아요. 뭐하고 뭐로 코에피션트하고 그 다음에 그 컨스탄트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그런 것이 아규먼티드 매트릭스였잖아요. 근데 그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설명을 할 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실은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는 매트릭스의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 사실은 이제 매트릭스의 일반적인 형태는 코에피션트로만 이루어진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일반적인 매트릭스의 형태인데 사실은 이제 매트릭스는 어떤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에 무엇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도입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매트릭스 자체가 우리의 중요한 어떤 대상이 되기는 해요. 일단 그렇지만 지난 시간까지는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배웠다. 근데 이번 시간부터 배울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입니다.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는 앞부분은 코에피션트가 들어있고요. 뒷부분은 컨스탄트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애들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매트릭스는 그런 게 아니라 성질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행이 몇 개냐면 한 개, 두 개 해서 행이 m개예요. 자, 그래서 행이 m개고요. 열이 몇 개냐면은 열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열은 n개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나타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를 한국말로 부를 때 행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행열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행을 먼저 표현을 하고요. 열을 나중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m개의 행과 n개의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 by n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를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너무 매트릭스가 이제 커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1행 1열, 1행 2열, 1행 n열 이제 엘리먼트가 그다음에 2행 1열, 2행 2열, 2행 n열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m행 1열 뭐 이렇게 가서 얘는 m행 n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aij라는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행렬을 우리가 aij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m행 n열짜리 매트릭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사이즈를 알아요. 그러면은 m행 n열을 굳이 쓰지 않고 이렇게도 우리가 매트릭스를 표현을 합니다. 뭐 엄청 쉬운데 그냥 해보죠. 하나 둘 셋 3행 하나 둘 2열 그 다음에 하나 둘 2행 하나 둘 셋 3열 그 다음에 얘는 1행
하나 둘 셋 넷 4열 이런 거죠. 얘는 하나 둘 셋 3행 3열, 얘는 2행 1열, 얘는 1행 1열 이렇게 생겨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스퀘어 매트릭스라는 거를 배울 건데요. 스퀘어 매트릭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트릭스가 사이즈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오더 3짜리 스퀘어 매트릭스라면 3행 3열짜리 매트릭스를 말하고요. 오더 뭐 100짜리라고 말하면은 100행 100열짜리 매트릭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렬은 스칼라는 예를 들어 A, B, C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하고요. 벡터는 조금 이제 굵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매트릭스는 항상 어떤 그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행렬을 표현을 할 때는요. 뭐 A 행렬 AIJ, B 행렬은 BIJ, C 행렬은 CIJ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렬에 지금 얘는 이제 꺽쇠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행렬에 예를 들어 3행 4열째 원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보죠. 1행 2열 원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는 A 1, 2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1행의 2열 원소는 A12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분만 딱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행렬이 서로 이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렬의 사이즈가 일단 같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A라는 행렬은 뭐 2, 1, 3x 더하기 1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B라는 행렬은 뭐 2, 1, 3, 5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A하고 B 행렬이 이꼴 행렬이래요. 이렇다면은 얘는 2 서로 같고 1 서로 같고 3 서로 같은데 그러면은 x 더하기 1은 5로서 x는 4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행렬들 간의 대수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A하고 B하고 행렬을 같이 더하려면은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또 A하고 B를 빼주려고 해도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이즈가 같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행의 수와 열의 수가 같은 거지. A 행렬과 B 행렬을 더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원소는 A의 원소 그 자리에 A의 원소와 B의 그 자리의 원소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A 빼기 B에서 IJ 번째 원소는 A의 그 자리 IJ 번째 원소 빼기 B의 그 자리 IJ 번째 원소를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1, 1, 2, 2 뭐 이렇게 생겼어요. 더하기 1, 2, 3, 4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얘는 둘 다 2행 2열짜리 매트릭스니까 더하고 뺄 준비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더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A 꺽쇠로 2행 2열 그죠? 얘는 B 꺽쇠로 2행 2열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A 더하기 B에 2행 2열째 그러니까 2행 2열째 그러니까 2,2째 원소를 2,2째 원소를 찾는다면은 어떻게 찾냐면 다 더해보면 2, 뭐 3, 뭐 5, 6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2행 2번째 원소는 이렇게 생긴 거죠. 얘는 사실은 누구하고 누구를 더한 거예요. 얘하고 얘를 더한 거죠. 뭐 그 쉬운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겁니다. 빼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다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더하고 빼면 되고요. 여기 조금 복잡한 뭐 그렇게 되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3행 4열짜리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3행 4열짜리 그 A하고 B가 있었을 때 얘의 뭐 예를 들어 3,2 그러니까 3행 2열째 그러면은 하나 둘 셋 3행 2열 하나 둘 셋 3행이고 2열을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2겠죠. 얘도 하나 둘 셋 3행이고 2열을 보면 2잖아요. 자, 그래서 빼기를 보고 싶어.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빼기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찾아보면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칼라 값하고 행렬을 곱하는 거는요. 그냥 얘만 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K라는 스칼라 값이 있고 2 곱하기 2짜리 예를 들어 A, B, C, D에다가 곱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원소에다가 다 K배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A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2를 곱하고 싶어. 다 2를 곱하는 거예요. 2는 4, 3, 2, 6, 4, 2, 8, 뭐 1 곱하기 2는 2, 3 곱하기 2는 6, 뭐 1 곱하기 2는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스칼라와 벡터는 이런 식으로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스칼라와 매트릭스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로우 벡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로우는 로우가 한 개짜리일 거 아니야. 행이 한 개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행은 한 개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치면 한 개, 두 개, n개 이렇게 있잖아요. 따라서 1행 n열짜리 로우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 벡터를 보면 컬럼은 행은 하나, 둘, m 이렇게 있지만 로우 지금 그러니까는 로우로 보면 하나, 둘, m 이렇게 행은 이렇게 있지만 컬럼으로 보면 한 개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m행 1열짜리 컬럼 벡터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하는 거를 다시 한번 더 보면 이제 이것보다는 여기 이 밑을 봐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A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A라는 애가 있으면은 A라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여기를 로우로 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우로 치면 첫 번째 로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우, 세 번째 로우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컬럼으로 한번 쳐볼게요. 컬럼으로 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 네 번째 컬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로우 표기법과 컬럼에 맞춘 표기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얘는 보면은 행이 하나, 둘, 세 개고요. 열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요. 여기에서 i번째 로우 벡터를 한번 찾아보죠. i번째 로우 벡터나 마나 얘는 첫 로우가 한 개, 로우가 두 개, 로우가 세 개니까 세 개. 두 번째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찾으면 21, 22, 23, 24 이게 두 번째 로우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의 그 컬럼 벡터를 한번 찾아볼까요? 컬럼은 어떻게 있냐면은 컬럼은 요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세 번째 컬럼 벡터를 찾아볼게요. 세 번째 컬럼 벡터를 찾아볼게요. 세 번째 컬럼 벡터 찾으면은 하나, 둘, 세 번째가 얘잖아요. 그래서 얘가 세 번째 컬럼 벡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한 번만 조금 볼게요. 뭘 보냐면 다음과 같은 거 한 번만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A라는 행렬이 있어요. 얘는 m 곱하기 n짜리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X라는 벡터가 있어요. n 곱하기 1로 생겼어요. a 곱하기 x를 하면 얘는 컬럼으로 보자고. 얘 컬럼으로 보자고. 얘가 이렇게 컬럼으로 보면은 첫 번째 컬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 쭉 가서 n번째 컬럼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x는 n행 1열이니까 지금 x1, x2 쭉 가서 xn 이렇게 생겼겠죠. 얘는 계산을 하면 a1의 x1 더하기 a2의 x2 물론 얘는 서로 바뀔 수 있어요. 쭉 가서 더하기 an의 xn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 요 식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우리 이제 요 식을 한번 봅시다. 이 식이 어떻게 생긴 식이냐면은 선형 연립 방정식 자체잖아요. 그래서 선형 연립 방정식. 자, 얘는 지금 설명한 거는 매트릭스하고 벡터의 상태인데 지금 매트릭스를 우리가 컬럼으로 이루어진 마치
어떤 그 컬럼으로 이루어진 어떤 컬럼 벡터처럼 우리가 표기를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요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요. 우리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보는데요.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이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모르는 것은 몇 개나 있냐면은 모르는 것은 n 개 있어요. 그죠? 모르는 것이 한 개, 두 개 쭉 가서 n 개 있어요. 그럼 식은 몇 개나 있는지 볼까요? 식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m 개가 있어요. 식은 m 개가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요거를 손으로 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렬로 뽑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알다시피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로 뽑으면 될 거예요. 근데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라는 게 원래 여기 코에피션트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컨스턴트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규먼티드 매트릭스의 코에피션트 뽑듯이 여기서 한번 뽑아 봅시다. 그러면 코에피션트만 뽑으면은요, 얘 첫 번째 언노운 앞에 붙은 그 개수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노운 앞에 붙은 개수들, 이렇게 막 쭉 가서 n번째 언노운 앞에 붙은 개수들, 이렇게만 뽑아 놓으면 아규먼티드 매트릭스의 코에피션트 매트릭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컨스탄트 항을 찾아보면 컨스탄트 항은 여기 B1, B2, Bn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라서 거고 우리 x들을 보면은 x는 언노운이잖아요. 언노운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x1, x2, x1들, 그 다음에 x2들, 그 다음에 xn들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x는 x1, x2, xn을 내가 모른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 이 a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a를. 그 다음에 b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컨스턴트 매트릭스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x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언논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자, 좀 전에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지우고 다시 한번 좀 전에 본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좀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A라는 애를 m 곱하기 n짜리 매트릭스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디에서 했냐면 여기서 한 거 다시 쓰는 거예요. A를 m 곱하기 n짜리 매트릭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 보면은 모르겠는 게 몇 개나 있냐면은 여기가 지금 모르겠는 게 n 개 있고, 그 다음에 행이 몇 개 있냐면은 식이 몇 개 있냐면 m 개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m 곱하기 n짜리, 그러니까 하나 둘 m, 그 다음에 하나 둘 n, 그래서 m 곱하기 n짜리 매트릭스여서 얘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는 여기 이건 첫 번째 컬럼 벡터여서 첫 번째 컬럼 벡터. 여기 얘네들은 두 번째 컬럼 벡터에서 두 번째 컬럼 벡터. 막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에는 n번째 컬럼 벡터에서 n번째 컬럼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행렬은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컬럼 벡터의 형태로 쓰면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A1, A2 쭉 가서 AN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unknown x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unknown x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 봅시다. x1 해서 xn 이렇게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 좀 전에 얘네들은 뭐냐면은 데피니션이거든요. 이 데피니션대로 표현을 하면, 자, 여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a1 곱하기 x1, 그 다음에 a2 곱하기 여기 x2, 쭉 가서 an 곱하기 xn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근데 a1이 뭐예요? a1이 누구냐면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a1이죠. 그래서 a1 대신에 어떻게 쓸 거냐면 다음과 같이 쓸게요. a1 대신에 a11, a21 쭉 가서 am1 이렇게 쓸게요. a2 대신에 얘가 a2잖아요. 이렇게 쓸게요. A12, A22 쭉 가서 AM2 이렇게 쓸게요. 자, AN이 누구냐면은 AN이 얘잖아요. 그 AN 대신에 얘 대신에 어떻게 쓰냐면
A1n, A2n 쭉 가서 AMN 요렇게 쓸게요. 요까지 쓰고 얘를 한번 볼게요. 여기 요 부분 요렇게 한번 볼까요? 얘 다 X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여기에 A11, A21 쭉 가서 AM1에 X1이 붙었네. 요렇게 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컨스탄트하고 벡터의 곱은 요렇게 표현할 수 있기로 했으니까 더하기 얘네 A12, A22 쭉 가서 AM2 이렇게 하면 X2 더 쭉 가서 얘네 A1N, A2N 쭉 가서 AMN 요렇게 가면 XN들이 붙은 거잖아요. XN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면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이 너무 길어.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이 너무 길어. 그래서 이 긴 선형 연립 방정식을 코에피션트만 뗀 A라고 하나 뽑고요. 언논들만 뺀 X라고 벡터를 하나 뽑고요. 컨스탄트만 뺀 B라고 벡터를 하나 뽑으면 좀 전에 뭘 봤냐면 우리가 이 관계를 봤었죠. 이 앞부분이 요거하고 요거 곱으로 표현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A 곱하기 X가 되는 걸 봤잖아요. 이 꼴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B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따라서 요 복잡한 선형 연립 방정식을 우리는 그냥 요렇게 한 문장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선형 연립 방정식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이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심이 있을 건데 이대로 쓸 수는 없어.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곱하기 언논 벡터는 컨스탄트 벡터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것입니다. AX 이꼴 B로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다가도 썼어요. 얘는 당장에는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관심이 있는 선형 1차 연립 방정식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었어요. 좀 복잡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얘를 이렇게 묶고 얘를 이렇게 묶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묶었더니 얘네들은 X1이라는 거 앞에 붙은 애들이구나. 그래서 X1 곱하기 얘네들. 얘네들은 X2 앞에 붙은 거구나. X2 곱하기 얘네들. 얘네들은 XN들은 얘네들은 XN 앞에 붙은 거구나. 얘 곱하기 XN. 요렇게 이제 쓰면 이 벡터는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B 벡터라 하자. B 벡터. 왜냐면 열 벡터니까요. 이렇게 쓰기로 했죠. 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결국 얘네들이 누구냐면은 얘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AX로 표현을 하면 A라는 거는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얘 전체가 A고요. X는 언논이라는 X인데 그래서 얘가 AX인데 얘가 지금 결국 누구냐면은 얘하고 지금 이게 같은 거고요. 근데 얘는 결국 이꼴 했더니 지금 얘하고 같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AX라는 N은 즉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곱하기 언논 벡터는 다시 언논 첫 번째, 언논 두 번째 쭉 가서 언논 N번째 그 다음에 X1 앞에 붙은 컬럼 벡터, X2 앞에 붙은 컬럼 벡터, XN 안에 붙은 컬럼 벡터의 무엇?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당장은 안 중요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잘 알아두기 바라고요.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이 이 데피니션이에요. 사실 한번 볼까요? 아까처럼 행렬 A라는 N은 M 곱하기 N짜리 매트릭스예요. M 곱하기 N짜리 매트릭스예요. 그 다음에 X는 N 곱하기 1짜리 언논 벡터예요. 컬럼 벡터예요. 자, 그래서 A하고 X를 곱하면 즉 얘 곱하기 얘 해주면 즉 그냥 식으로는 AX는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컬럼 벡터, 두 번째 컬럼 벡터, n번째 컬럼 벡터 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x1, x2, xn 이렇게 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형태로 표현되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안 중요한데 앞으로 되게 중요하게 쓸 것이라서 잘 알아두기 바라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었던지 간에 얘가 행렬 A라는 행렬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얘는 X라는 컬럼 벡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이 데피니션에 따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3 앞에 붙은 개수들이구나. 더하기 얘는 1 앞에 붙은 개수들이구나. 더하기 얘는 2 앞에 붙은 개수들이구나. 이렇게 계산해서 4,2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컬럼 곱하기 매트릭스 곱하기 컬럼 프로덕트 할 때도 배우게 될 거니까 조금 있다가는 쉽게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근데 이런 방법이 계산 자체로는 하나도 효율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나중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계산할 때 좀 되게 중요해요. 뭘 증명하고 이럴 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얘 앞에 붙은 이 앞에 붙은 얘가 개수구나. 그래서 요거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 컬럼은 5 앞에 마이너스 5 앞에 붙은 개수구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 곱하기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값이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렇게 생긴 행렬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코에피션트만 따와 1, 2, 3, 2, 5, 3, 1, 0, 8 이잖아요. 자, 없는 애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0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코에피션트만 따오면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되죠. 언노는 몇 개나 있냐면 x1, x2, x3 있잖아요. 그래서 언노는 x1, x2, x3 이렇게 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컨스탄트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컨스탄트 벡터는 5, 3, 7 이렇게 둘 거예요. 이렇게 두면 이 행렬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말을 잘못했어요. 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 매트릭스, 요 벡터를 가지고 AX 이꼴 B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리니어 이퀘이션과 벡터와 매트릭스 리니어 이퀘이션의 벡터와 매트릭스 폼에 대한 공부를 대충 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매트릭스 엘지브라에 들어가서 매트릭스들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요. 매트릭스와 스칼라와 벡터의 곱에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까요? 매트릭스 곱하기 스칼라 곱하기 벡터. 얘는 스칼라 값을 앞으로 뽑아내줘도 상관없어서 이런 결합이 성립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벡터 합에 대해서 매트릭스는 분배가 성립을 하죠. 근데 요거는 진짜 이게 그런 거 같은 거야. 연애를 글로 배우고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 보면 그냥 나중에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지금 벡터들의 간의 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벡터들 간의 곱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기를 바라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설명할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설명할 자리에다 그냥 할게요. 좀 전에 본 그 데피니션 가지고 우리가 벡터 곱을 처음에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도 안 어려운 거라서 지금 요걸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설명할 것은요. 뭐냐면은 A라는 매트릭스와 B라는 매트릭스의 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 어떠냐면은요. A 곱하기 B는 매트릭스는 A 곱하기 B라던가 혹은 A B 도트 B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막 표현하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A하고 B가 곱해졌다 이렇게 두 개 붙여서 설명을 해요. 얘네들은 예를 들어 A가
예를 들어 A가 M행 N열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B가 N행 L열이에요. 이러면 곱셈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앞에 있는 A의 열과 뒤에 있는 A의 행의 사이즈가 같아야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같아야만 곱해져요. 이 사이즈가 같아야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결국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남아있는 애들 있지. M 곱하기 L.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M 곱하기 L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들 간의 곱은 아무나 다 곱할 수 없어. 아무나 다 곱할 수 없고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애의 행과 말을 잘못했어요. 앞에 곱해져 있는 애의 열과 뒤에 곱해져 있는 애의 행의 사이즈가 같아야만 계산이 되고요. 그 결과는 앞에 있는 애의 행과 뒤에 있는 열의 사이즈하고 똑같아진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한번 보죠. 예를 한번 보죠. 우리가 행열 A가 예를 들어 1, 2, 4 2, 6, 0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B라는 행렬이 4, 0, 2 1, 1, 7, 4, 3, 5, 그 다음에 3, 1, 2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행과 열을 한번 볼게요. 얘는 하나, 둘, 2행이고 하나, 둘, 셋, 3열이잖아요. 얘는 행이 하나, 둘, 셋, 3행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4열이잖아요. 즉 얘하고 얘가 지금 같죠. 따라서 A 곱하기 B는 존재해요. 존재하고 결국 그 행렬은 아직은 계산을 못해. 아직은 계산을 못하는데 결국은 그 행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행렬은 어떻게 생겼냐면 2 곱하기 4 행렬로 생길 거예요. 자, 이제 AB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BA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BA. 자, B는 어떻게 생겼냐면 3행 4열로 생겼잖아요. A는 어떻게 생겼냐면 2행 3열로 생겼잖아요. 즉 얘네가 서로 달라요. 즉 그래서 A 곱하기 B는 존재하는데 B 곱하기 A는 존재하지 않아요. 즉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서로 달라요. 얘는 존재하고 얘는 아예 존재를 안 해요. 그래서 요런 매트릭스의 곱은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이제 매트릭스 곱을 계산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좀 이따가 아까 그 매트릭스 곱에 대한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글로 배우면 그게 쉬운 내용인데 되게 막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A, B, C,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E, F, G, H가 있어요. 얘는 2행 2열이야. 또 얘도 2행 2열이야. 자, 그러면은 2행 2열이 아니 서로 같아요. 그래서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얘가 이제 매트릭스 곱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 곱해보기 전이지만 결과도 2행 2열짜리 매트릭스가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얘의 행과 앞부분의 행과 뒷부분의 열을 계산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얘 곱하기 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자리를 한번 볼까요? 얘가 결론으로는 얘가 그 C라는 매트릭스가 된다면 얘는 C의 1행 1열이에요.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C의 1행 2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C의 2행 1열이잖아요. 여기는 C의 2행 2열.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행렬은 행열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 C11 1행 1열에는 누가 들어오냐면은 1행 1열이잖아. 요 첫 번째 앞에 계산된 것에 1행과 1열이 곱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는 1행과 1열이 곱해지면 A 곱하기 E 더하기 같은 자리는 같은 자리로 하니까 B 곱하기 G
B 곱하기 G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행 2열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1행 2열은 여기에서 1행이고요. 2열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 1행 2이고 2열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AF 더하기 BH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치를 한번 볼까요? 이 위치는 2행 1열이잖아. 그럼 여기서 2행이 어디야? 2행이고 1열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2행과 1열이 계산이 되어서 CE 더하기 DG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위치를 2행 2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앞에서 2행 2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CF 더하기 DH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을 보면 얘는 AE 더하기 BG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가 있고 AF 더하기 BH라는 엘리먼트가 있고 얘는 CE 더하기 DG라는 엘리먼트가 있고 여기는 CF 더하기 DH라는 엘리먼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A라는 행렬은 1, 2, 4, 그 다음에 2, 6, 0 이렇게 생겼어요. B라는 행렬은 4, 0,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7, 그 다음에 4, 3, 5, 그 다음에 여기는 3, 1, 2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사이즈를 한번 보죠. 사이즈가 얘는 2행 3열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즈가 하나, 둘, 셋이니까 3행 4열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서로 똑같죠. 계산이 돼요. 근데 계산 결과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보나마나 2행 4열짜리 매트릭스가 되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매트릭스 자리를 한번 봅시다. 매트릭스를 C라고 하면은요. 얘는 C는 C의 1행 1열, 얘는 C의 1행 2열, 얘는 C의 1행 3열, 얘는 C의 1행 4열, 그 다음에 C의 2행 1열, C의 2행 2열, C의 2행 3열, C의 2행 4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즉 이런 식으로 생긴 좀 전에 요 모양으로 생긴 2행 4열짜리 매트릭스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2행 4열짜리 매트릭스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는 1행 1열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랬으니까 C11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쓸까? 자, C11은 어떻게 생겼냐면 1 곱하기 4, 그러니까 4, 2 곱하기 0 더하기 0, 그 다음에 4 곱하기 2니까 더하기 8. 이게 C11이에요. C12를 해볼게요. 1행 2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 1 곱하기,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1,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곱하기 7이니까 7, 4, 28, 더하기 28 이렇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1행 3열을 한번 볼게요. 1행 3열을 볼게요. 1행 3열은 1행이고 3열이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1 곱하기 4는 4, 2 곱하기 3은 3이 6, 그 다음에 4 곱하기 5는 2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1행 4열을 한번 볼게요. 1행이고 4열이잖아요. 계산을 하면 3 이게 계속 계산을 3 더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2 더하기 4 곱하기 2니까 8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긴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C21을 한번 볼게요. 자, 2행 1열 계산해야 되잖아요. 2 곱하기 4는 그냥 제가 혼자서 빵 터졌어요. 2 곱하기 4는 8, 그 다음에 6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2는 0 됐죠. 그 다음에 2행 여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행 2열은 2행 2열 이거잖아요. 2 곱하기 1은 2,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 0 곱하기 7은 0 됐죠. 자, 그 다음에 2행 3열 하는 김에 그냥 하죠. 고지가 보이니까 2행 3열은 여기 있어요. 2 곱하기 4는 8 더하기 6 곱하기 3은 18, 그 다음에 0이 있어서 땡스 갓이에요. 그래서 0. 자, 그 다음에
다 왔네요. 이행사열을 찾으면 2 곱하기 3은 6, 그 다음에 6 곱하기 1은 6,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행사열짜리 매트릭스를 찾아냈어요. 됐나요? 이런 것들이 매트릭스 곱이에요. 그러면 매트릭스 곱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매트릭스 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자, A라는 애가 M 곱하기 S짜리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B라는 애가 S 곱하기 N짜리 매트릭스다. 즉 여기에 열과 그 다음에 뒤에 곱해져 있는 애의 행의 사이즈가 같아요. 요렇게 같아요. 요렇게 같으면 곱해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 A 곱하기 B 한 결과 매트릭스는 M 곱하기 N짜리 매트릭스가 된다. 그리고 걔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A 곱하기 B는 A에다가 B의 첫 번째 컬럼, 그 다음에 A에다가 B의 두 번째 컬럼, A에다가 B의 n번째 컬럼을 곱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요거 해보면 여기 그 매트릭스 계산한 거, 여기 우리가 요거 계산한 거 해보면은 앞부분에 A가 있으면 A의 첫 컬럼하고 뒷부분에 컴포넌트를 계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계산한 것처럼 하나씩 계산해 보면 돼요.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 앞부분에 붙어 있는 그 A라는 매트릭스가 있고, 예를 들어 우리 그냥 할까요? 이거를 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온라인 수업이니까요. 그냥 얼굴을 보면, 그냥 대면 수업을 하면 그냥 다 서로 서로 이제 눈빛으로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쨌든 그렇죠. 아까 1, 2, 4, 2, 6, 0 뭐 이렇게 생긴 이게 A 행렬이란 말이에요. 행렬이야. 그 다음에 아까 4, 0, 2, 1, 마이너스 1, 7, 4, 3, 5, 3, 1, 2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B라는 매트릭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A 곱하기 얘는 첫 번째 B1, 요거는 첫 번째 B, 두 번째 B2, 이게 그 컬럼 벡터예요. B 뒤에 있는 애에. 그래서 얘는 B1, B2, 얘는 B3, 얘는 B4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얘는 A라는 매트릭스 1, 2, 4, 2, 6, 0 이거 곱하기 B1 얘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매트릭스 곱하기 B2 더하기 요 매트릭스 곱하기 B3 더하기 요 매트릭스 곱하기 B4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뭐 저렇게 복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재 알고 있는 거는 데피니션을 통해서 이건 요런 거야 이렇게 데피니션을 통해서 요 내용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계산을 하려다 보니 요렇게 이제 표현을 시킨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곱하기를 다 할 줄 알아요. 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거는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를 좀 전에 데피니션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 이렇게 있고요. 벡터 이렇게 있으면은 요런 리니어 컴비네이션의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 여기서 했으니까 알아.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요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거를 할 줄 아는 거죠. 곱하기를 할 줄 아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트릭스 곱이라는 거는요, 서로 요 안쪽 사이즈가 같아야 곱이 되고요. 결과는 바깥쪽 사이즈로 우리가 결과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행렬 A하고 B를 곱해. 그리고 거기다가 벡터 X까지도 곱하고 싶어요. 그러면 A라는 애의 계산은, A라는 매트릭스는 이렇게 있고 B 곱하기 X를 하면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런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데피니션에 의해서. 언제? 여기서. 어떻게 그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AX로 설명을 했잖아요. A는 A1이라는 컬럼을 가지고 A2라는 컬럼을 가지고 AN이라는 컬럼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리니어 컴비네이션 형태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B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A를 곱해. 그러면 곱하면 이 A와 X1과 B1은 매트릭스, 그 다음에 상수, 그러니까 스칼라, 그 다음에 벡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 그랬나요? 매트릭스
상수 즉 스칼라 벡터는 요런 결합관계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x1을 앞으로 뽑아내주면 여기서 x1을 앞으로 뽑아내주면 x1 그 다음에 a 행렬 a 그 다음에 벡터 b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요거 좀 전에 제가 저 위에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 예를 삼아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트릭스 곱에서 매트릭스가 예를 들어 100 곱하기 235짜리 매트릭스고 이거 곱하기 235 곱하기 100짜리 235 곱하기 172짜리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라고 그랬다고 쳐봐요. 이렇게 계산을 하라 그랬으면 요 안에 애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행렬을 A라고 그러고 이 행렬을 B라 할까요? 이 안이 같기 때문에 계산 결과 매트릭스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100 곱하기 172짜리 행렬로 나오고요. 어쨌든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100 곱하기 172짜리 행렬이 우리가 다 필요하지 않아. 이제 결과 행렬을 C라고 할까요? C라는 결과 행렬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굳이 어떻게 필요하냐면은 100 곱하기 172짜리 행렬은 이렇게 굉장히 거대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막 이래서 이제 100 곱하기 17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맨 마지막 컴포넌트는 C 100 곱하기 172가 되는 거겠죠. C 100, 172짜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다 필요하지 않아. 다 필요하지 않고 누구만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어떤 컴포넌트만 필요하냐면 C 35, C 35, 112 이런 자꾸 곱하기라고 하죠. C 35, 112 요런 컴마라고도 안 해요. 사실 C35, 112 요런 위치에 있는 애가 궁금해. 나는 그런 애가 궁금해요. 즉, 이 C라는 매트릭스에 135 그다음에 112 이런 위치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대로 하자면은 이 100 곱하기 235짜리 하고 그다음에 235 곱하기 172짜리 매트릭스를 다 일일이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전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지금 알고 있는 걸로 하면은 전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 다 계산한 결과에서 35, 112짜리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찾아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엔트리만 어떻게 찾아내느냐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행렬이 AB가 사이즈가 되게 커. 되게 크지만 우리는 굳이 그 행렬 AB에서 I, J 번째 컴포넌트만 필요해. 자, 그런데 I, J 번째 컴포넌트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위에 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얘가 지금 2,3짜리 컴포넌트거든요. 2,3짜리 컴포넌트 어떻게 갔어요? 앞에 식에서 두 번째 로우. 그러니까 앞에 매트릭스에서 두 번째 로우 곱하기 어떻게 했어요? 뒤에 매트릭스에서 세 번째 컬럼. 요렇게 계산을 곱해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해가지고 얘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온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차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관을 하냐면은 아주 I 번째 로우 J 번째 컬럼짜리 누구죠? 스페시픽한 엔트리를 우리가 찾고 싶으면 걔는 결국 계산이 행렬 A에서 I 번째 로우에서 왔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행렬 B에서는 J 번째 컬럼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행렬 AB, 계산 결과 AB에 I 번째 로우 J 번째 컬럼에 있는 어떤 스페시픽한 엔트리를 찾고 싶으면 전부 다 계산할 필요 없고 행렬 A의 I 번째 로우 곱하기 행렬 B의 J 번째 컬럼을 계산을 해서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로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컬럼은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계산 결과는 어떻게 줬어요? 우리 이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자. 자, 예를 들어 요거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아까 한 거 가지고. 자, 우리 지금 뭐를 하냐면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260하고 그 다음에 435를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했었어요? 2 곱하기 4 더하기 6 435가 아니고 430 아니 435고 260이에요. 2 곱하기 4 그다음에 6 곱하기 3 그다음에 땡스 가시죠. 0이 있어서 0 곱하기 5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냈냐면 8하고 18을 만들어냈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요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본 거냐면은 예를 들어 260 도트 프로덕트 그 다음에 435 도트 프로덕트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428 더하기 638 딱 이게 도트 프로덕트 값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i번째 행 j번째 열인 그 특정한 곱하기를 한 특정한 엔트리를 곱하기를 행렬 전체를 안 하고 일부만 해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첫 번째 앞에 붙어 있는 A의 i번째 로우와 뒤에 곱하는 매트릭스의 j번째 컬럼을 곱해 주는데 로우는 결국 어떻게 생겼냐면 로우는 결국 이렇게 생겼고 컬럼은 결국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어떻게 해서는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뭐 쭉 가서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도트 프로덕트와 같더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는 이 B라는 애는요, 지금 A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M 곱하기 S 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지금 그냥 컬럼이에요. 컬럼인데 어떤 거대한 행렬에 J번째 컬럼만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왔는데 요 S하고 요 S 같으니까 사실은 계산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 곱하기 첫 번째, 요거 곱하기 두 번째, 쭉 가서 요거 곱하기 이번 여기 이 마지막 번째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결국 얘네들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 이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되게 특별한 애를 찾는 거죠. 자, 그래서 매트릭스들의 특별한 로우하고 컬럼을 계산한 식을 우리가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찾냐면은 자, 행렬 A가 있어. 엄청 크죠? 행렬 B가 있어. 엄청 크죠?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하면 하는 거지 뭐. 그지? 행렬 A 곱하기 B를 하면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A 곱하기 지금은 여기서는 스페시픽한 어떤 원소를 찾는 거고요. A 곱하기 B의 스페시픽한 컬럼을 찾고 A 곱하기 B라는 행렬의 스페시픽한 로우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냐면 다음과 같이 찾아요. 자, A 곱하기 B의 스페시픽한 컬럼을 찾으려면 앞이 누구를 담당하냐면 A 곱하기 B 할 때 얘가 사실 M 곱하기 S고 얘가 S 곱하기 N이라면 요게 같으니까 서로 계산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결국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M 곱하기 S로 계산 결과가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는 M 곱하기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M 곱하기 N으로 계산 결과가 되잖아요. M 곱하기 N으로 계산 결과가 될 때 이 M은 어디서 왔냐면 앞에서 온 거지. 그 다음에 이 N은 어디서 왔냐면 뒤에서 왔잖아요. 지금 그죠? 앞이 누구를 담당하냐면 행을 담당해. 그 다음에 뒤가 누구를 담당하냐면 열을 담당해. 그러면은 A하고 B를 곱한 거에 특정한 로우를 찾고 싶으면 앞에서 그 특정한 로우를 찾고 앞에 특정한 로우 번째에다가 매트릭스 B를 다 곱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한 컬럼을 찾고 싶어. 그럼 컬럼은 누가 담당하냐면 뒤가 담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특정한 컬럼을 찾고 앞을 다 곱해주고 이렇게 하면 특정한 로우, 특정한 컬럼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얘가 나와 있으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단원을 끝내려고 했는데 1절을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1절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50분이 지나서 요까지 하고
사실은 조금 비슷한 왜냐면 요 내용이 약간 조금 비슷한 내용이어서 마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리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 하고 되게 중요한 개념인 트랜스포즈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동영상에서. 그러면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